북아프리카 모로코를 강타한 지진 속보로 뉴스데스크 시작합니다. 현지 시간 8일 밤 발생한 진도 6.8의 강진으로 사상자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직 만 이틀이 되지 않았는데 지금까지 집계된 사망자만 2천여 명이고 부상자도 2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아직 구조에 손길이 미치지 못한 곳도 많아서 사상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박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날이 밝자 붕괴된 건물마다 구조를 위한 수색 작업이 본격 시작됐습니다. 일부 지역엔 굴착기 등이 동원됐지만 이마저도 턱없이 부족해 맨손으로 흙더미를 파내며 수색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진으로 지금까지 확인된 사망자만 2천여 명, 부상자도 2천 명이 넘는데 이 중 절반 정도는 중상자들이어서 사망자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진앙지에서 가장 가까운 마라케시는 물론 수도 라바트에 이어 카사블랑카, 산악 지역인 와르자 자트 등 모로코 전역에서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특히 아틀라스 산맥을 따라 고지대 지역은 도로가 산사태 등으로 끊기거나 막혀 접근조차 어려운 곳이 많습니다. 사망자 수가 얼마나 늘어날지는 가늠조차 어려운 상황입니다. اللي ضربتني الفقه لقد داك الشيء تبارك الله صران بي زعما ما باش نهرب وطاح عليا كامل وليت نعست هكا. 국제사회에서는 모로코 강진 피해에 대한 애도와 지원 의사 표명이 이어졌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물론 전쟁 중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정상도 나란히 모로코에 대한 연대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약 7개월 전 5만 명 넘는 사망자가 발생한 대지진을 겪은 튀르키예도 애도 행렬에 동참했습니다. 또 각국 정부는 의료 지원단과 구조대 편성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모로코 정부는 4일간의 국가애도 기간을 선포했습니다. MBC 뉴스 박진준입니다. 부산의 한 다문화 가정 아파트에서 불이 나 2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40대 한국인 남성은 3살 난 아들을 안고 7층 높이에서 뛰어내렸다가 목숨을 잃었고 손자를 돌보기 위해 한국에 와 있던 베트남인 장모 역시 변을 당했습니다. 조민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뿌연 연기에 놀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구급차가 잇따라 도착하는 가운데 소방관들이 진화에 나섭니다. 어제 오후 4시 20분쯤 부산시 부산진구 계금동의 한 아파트 7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길은 30여 분 만에 잡혔지만 새까맣게 탄 집안은 잿더미가 됐습니다. 사고가 난 현장입니다. 현재 경찰의 출입 통제선이 쳐져 있고 불길에 부서진 베란다 파편들이 흩어져 있습니다. 화재 당시 거주자들은 불길과 연기를 피해 베란다 난간을 붙잡고 있다 버티지 못하고 추락했습니다. 40대 한국인 남성과 장모인 베트남 50대 여성, 3살 남자아이 등 3명입니다. 외국에서 엄마가 키워주러 왔어. 거실에서 연기하고 막 불이 이러면 확 오니까 여자분이 먼저 뛰내리고. 사위와 장모는 모두 숨졌고 아빠 품에 안겨 떨어진 아이는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엄마인 베트남 여성은 생업인 과일가게 일을 하느라 집을 비운 상태였습니다. 여기 3층에 사는데 나 때대로 다시 보니까 엄마가 꼼짝을 끓이더라. 저리 조금 돌아오는 거다. 엄마하고 할머니한테 가야 된다고 그러더라고. 불은 옷을 넣어둔 작은 방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순식간에 위층까지 번지면서 주민 16명이 밤사이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불이 난 아파트는 30여 년 전 지어져 소방 진입로가 좁고 현행법상 스프링클러나 왕강기 같은 소방시설 설치 의무도 없습니다. 차에서 저 먼도니까 지금 다 막혀 있어. 저 입구서부터 먼도가 전부 다 차 빼고. 경찰은 오늘 관계기관 합동 감식 결과를 토대로 화재 원인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조민입니다. 한밤중에 부산 앞바다에 빠진 여성을 해경 구조대원이 구해냈습니다. 구조정에 접근이 어려운 곳이었는데 수트도 없이 맨몸으로 밤바다에 뛰어들어 400m를 헤엄쳐 구조에 성공했습니다. 송재원 기자입니다. 오늘 새벽 0시 반쯤 부산시 기장군 오랑대 앞바다. 캄캄한 물결 위로 손전등을 비추자 파도를 내치며 빠져나오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가까스로 갯바위에 다다른 두 사람을 구조대원들이 끄집어 올립니다.
한밤중 발을 너디딘 50대 여성이 바다에 빠졌다는 신고가 접수돼 구조정 등이 현장에 출동했지만 수심이 얕아 접근이 어려웠습니다. 이때 한 해경 구조대원이 맨몸으로 바다에 뛰어들었고 왕복 400m를 헤엄쳐 여성을 구해 돌아왔습니다. 제가 거기서 이제 슈트를 갈아입고 안전장비를 착용하고 이렇게 가게 되면은 그 사이에 더 조류를 타고 더 멀리 가셔서 이제 어둠 속으로 사라지실까봐 그게 제일 먼저 걱정이 되더라고요. 트럭 한 대가 나무를 들이받고 서 있습니다. 오늘 오후 2시 20분쯤 대전 대덕구에서 1톤 화물차가 반대편 길가로 돌진했습니다. 이 사고로 자전거를 끌고 걸어가던 80대 남성이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화물차를 운전한 50대 여성은 동승자와 대화하느라 중앙선을 넘은 걸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오후 4시쯤 경기 성남시 분당구 경부고속도로 서울 톨게이트 인근에선 버스 석 대가 잇따라 추돌해 9명이 다쳤습니다. 앞서 낮 12시쯤에는 충남 홍성군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 홍성나들목 인근에서 차량 넉 대가 연쇄 추돌해 2명이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MBC 뉴스 송재원입니다. 의정부 호원초등학교에서 교사 생활을 시작했던 두 초임교사, 고 김은지, 고 이영승 선생님의 죽음, 그 이유를 밝히기 위한 경기도교육청의 본조사가 마무리됐습니다. 두 선생님의 억울한 죽음이 공무상 순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 조사 결과가 매우 중요한데요. 그런데 유가족들은 행여 면죄부 같은 결론만 나오지 않을까 벌써부터 걱정이라고 합니다. 차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첫 학교 발령 한 달 만에 생긴 우울증. 4년 뒤 김은지 선생님은 목숨을 끊었습니다. 학교에서 뭐 따로 조사하거나 그러지는 않고 단순 이제 추락 사고로 끝난 상황이다. 결정적 계기나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개인적 취약성으로 보여진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상 순직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의료 기록, 일기장 이런 것들을 보면 교육 활동과 관련한 업무 스트레스로 엄청 힘들어하다가 사망하셨음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6개월 뒤 생을 마감한 이영승 선생님. 현재 순직 심의가 진행 중입니다. 우울증 진단을 받은 적이 없고 자택에서 숨진 사실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진상조사 없었어요. 무조건 사망이에요, 사망. 밖에서 죽었으니까 사망. 집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냥 우울증이고 개인사고. 공무상 순직 심의에선 업무와 죽음 사이의 인과관계가 핵심입니다. 악성민원 같은 업무상 스트레스가 있었는지, 그로 인한 우울증이 죽음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는지 등을 입증해야 합니다. 일기나 유서 같은 간접 정황 말고는 대부분의 증거는 학교 측에 있습니다. 유가족이 직접 입증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교감 선생님, 그러면은 제 처남의 죽음에 대해서 저는 누구랑 어떻게 확인을 해야 되나요? 그거 왜 저한테 얘기하죠, 근데? 최근 경기도교육청이 뒤늦게 조사를 벌였습니다. 하지만 죽음이 은폐됐던 지난 2년 동안 대부분의 증거도 증인도 사라졌습니다. 유가족들은 서희초 사건처럼 증거 없음, 혐의 없음 같은 면죄부만 내놓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본조사 기간 20여일 동안 유가족 대면 조사는 물론 악성 민원을 제기했던 학부모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두 선생님의 죽음이 순직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면 지금 대한민국의 모든 교사들이 겪고 있는 두려움과 고통은 그저 개인적 취약성이 되어버릴 뿐입니다. 최근 5년간 경기도교육청 소속 국공립교사 30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제대로 된 조사는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은 탓에 모두 원인 불명이고 공무상 순직으로 인정된 경우도 없습니다. 같은 기간 우울증 등 정신질환 때문에 학교를 휴직한 경기도 교사는 무려 1,531명. 전체 질병 휴직의 30%에 달합니다. 교사들의 열악한 노동 환경은 여전하고 제2의 김은지, 제3의 이영승 선생님들은 홀로 고통을 견뎌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차주혁입니다. 최근 수도권 청약시장이 잇따라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분양가 논란이 있는 단지들도 줄줄이 완판되고 있고 심지어 주변 시세보다 높은 경우에도 수십 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이유가 뭔지 박철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근 분양한 서울 상도동의 한 아파트 단지.
지하철 상도역에서 1km 넘게 떨어진 비탈진 언덕입니다. 이 아파트 전용 면적 84제곱미터의 분양가는 14억 원가량. 2년 전 입주한 전철역 바로 앞 아파트의 최근 거래가 13억 원보다 비쌉니다. 지난 6일 진행된 일반 분양은 고분양가 논란을 잠재우고 1순위 경쟁률 14대 1로 마감했습니다. 같은 날 분양된 서울 개봉동의 한 아파트 단지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84제곱미터 분양가는 약 10억 원, 8억 원대인 바로 옆 아파트 단지 시세보다 2억 원 가까이 비싸지만 청약 경쟁률 25대 2를 기록했습니다. 지난달 강남 시세를 넘는 고분양가로 논란이 일었던 광진구의 한 아파트도 100대 1의 경쟁률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신규 분양의 경우 분양가의 10%만 있으면 계약할 수 있고 분양권 전매도 가능하다 보니 투기 수요가 몰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소유자로 인해서 과열이 아니라 분양권 전매를 통한 일종의 투기이익을 얻기 위한 경쟁이 심한 거 아니냐, 그런 평가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반대로 분양가 상한제 제한을 받고 있는 서울, 강남 등 규제 지역은 분양을 미루고 있습니다. 올해 예정됐던 단지들이 분양을 내년으로 연기하면서 올해 말까지 예정된 분양 아파트는 거의 없습니다. 주변 시세가 오르면 이를 근거로 규제 지역도 분양가를 올려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생각도 하는 것 같아요. 금융 비용을 감당하고서라도 후분양해서 분양가를 막 높여버리면 그게 더 이득이지 않을까라는 계산. 분양가가 치솟는 상황에서 공급 부족 우려까지 겹치자 그동안 잠잠했던 기존 집값도 들썩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금의 공급 부족을 비상단계 초기로 규정하고 이르면 오는 20일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철현입니다.